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지방 소멸이 어느덧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데요. 전국 기초지자체 중 46%가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수준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농어촌 주택 취득을 활성화시켜 지방 소멸을 대응하는 법안이 나와 화제입니다. 강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228개 시, 군, 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이 30년 정도 지나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농도인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전남도는 18개 시군, 경북도는 19개 시군이 각각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구가 줄어드니 생활 인프라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 학교와 병원 등이 농촌 지역을 떠나고 이로 인해 또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농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필요한 건 뭐냐면 각종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나 특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어촌 주택 활성화를 통한 지방 소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농어촌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도시 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고가주택 제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은 9억 원 미만의 도시주택과 2억 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10억 원을 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며 현행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 가격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고 양도하는 기존 1주택 가격 기준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농어촌 주택 소재지 기준을 읍면의 도시 지역까지 확대해 소멸 위기 지역 이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농어촌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배제를 위한 일몰제 기한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사례를 보면은요, 농어촌 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정책을 시행한 뒤에 이 농어촌 주택들이 전원주택이나 또 별장 형태로 이렇게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양도세 감면 조치를 통해서 좀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어촌으로 이주해서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지방 소멸 문제. 농어촌 주택 활성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강창호입니다.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는 해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됩니다. 이 보조금이 남으면 그만큼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로당이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반납된 보조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를 어르신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지자체와 국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경로당의 문이 장기간 닫히면서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비와 양곡비 반납액도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경로당 4,203곳에 지원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모두 81억 1,200만 원, 이 가운데 28.3%인 22억 9,2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8.1%가 반납된 것에 비하면 불용액이 급증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로당 6만 7천여 곳에는 연 20만 원의 냉방비와 연 160만 원의 난방비, 연 20kg 8포대 이내의 양곡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는 서울 10%, 서울이 아닌 지역은 25%로 나머지 75%는 도비와 시군비로 나눠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시 국고와 지방비로 반납됩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냉난방비와 양곡비 불용은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절약이 몸에 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도 여름엔 조금 덥게, 겨울엔 조금 춥게 생활하며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일이 많은데 지역에선 이렇게 아낀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나 어르신 복리후생에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난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아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끼시게 되면 당연히 반납 금액이 발생되는 거고 내년에 2월에서 쓰시던가 아끼셨으니까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해에 만약에 사용을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꼈는데 이걸 굳이 왜 반납을 해야 되냐. 최근 옥천군 의회에서는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보조금을 어르신 복리후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충북도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로당 운영이 줄다 보니까 냉난방비도 거의 가서 안 쓰니까 비용 지출은 사실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거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국회에선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경로당에서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보조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초과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냉난방비, 양곡구입비와 사용 목적이 달라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검토 의견을 내놨습니다. 세목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냉난방비와 양곡비. 현재 상태에서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것을 주라는 그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지는 않고요. 고령층의 여가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설도 적은 상황에서 경로당에서 아무리 전기를 아껴도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면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보다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쇠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냉장육 수입이 늘었는데요. 외식 시장에서만 우위를 점하던 수입 쇠고기가 식탁까지 점령하며 한우 시장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한우 수요가 증가했지만 외국산 쇠고기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 1월에서 5월 누적 쇠고기 수입량은 17만 9,982톤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냉장육 수입량은 4만 9,52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5%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소비 증가와 캠핑 등 야외 활동에 따른 바베큐 수요가 늘어난 데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외국산 쇠고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1월에서 5월 수입 쇠고기 가격은 1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 상승했음에도 한우 가격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산 냉장육을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 외식 시장에서만 우위를 점하던 외국산 쇠고기가 가정용 소비까지 침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입 쇠고기가 식당이랄까 외식 수요가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수입 쇠고기 파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 시장이 축소가 되니까 가정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품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 냉장이 늘은 것 같아요. 국가별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수입 냉장 쇠고기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산과 호주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미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른 겁니다. 2019년 전체 외국산 쇠고기 중 62.2%를 차지했던 미국산 쇠고기가 올 1월에서 5월에는 65.3%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2019년 전체 수입 쇠고기 중 37%를 차지했던 호주산 쇠고기는 올 1월에서 5월엔 34.1%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입 소고기 비중이 늘며 우리 한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한우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그 품질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생산비를 좀 싸게 해가는 두 가지가 같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렴한 가격에 품질 경쟁력까지 갖춘 수입 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 고품질의 가성비까지 갖춘 소고기를 공급해야 하는 한우 농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서 여름철에는 대부분 고랭지 노지에서 재배되는데요. 해마다 폭염과 이상기온으로 이 고랭지 배추도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여름에도 안정적으로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더위와 가뭄에도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아미노산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큰 여름철 배추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돕는 물질 글루탐산을 찾았습니다. 배추는 20도 정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대부분 고랭지 노지에서 재배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큰 실정입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온과 가뭄, 아주 심기 시기 강수량 증가로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6에서 22% 줄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생산량이 평년 대비 17%나 감소해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연구진은 6월 중순 아주 심기를 마친 고랭지 배추 농가에서 고온 발생 시점인 7월 중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글루탐산 등을 사회에 걸쳐 뿌렸습니다. 그 결과 글루탐산을 10ppm 농도로 단독 처리한 실험군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량이 18% 이상 증가했고 영양 생리장애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영양 생리장애로 잎이 무너지는 붕소결핍이 20%, 속 입고임 증상의 경우 26.7%가 발생했습니다. 글루탐산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최근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증진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루탐산을 재배에 적용할 경우 약재 방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비료는 안 주시는 게 좋고요. 글루탐산의 비용도 저렴하고 그 기간에 다른 비료를 안 주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상품률을 높여서 결국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농가에서 글루탐산을 이용하는 경우 고온 건조한 시기를 전후해 물 200리터에 글루탐산 2g을 섞어 일주일 간격으로 4회 정도 잎에 직접 뿌려주면 됩니다. 한편 농진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글루탐산의 환경 스트레스 경감 효과와 약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강원도 삼척 등 배추 재배 농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산지에서 갓 수확한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올해의 장마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오는 이맘때 입맛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C의 함량이 높아 자외선에 지친 피부에도 좋은 자두가 지금 한창 제철을 맞았습니다. 달콤한 향기 가득한 자두 수확 현장과 자두로 만든 맛있는 디저트까지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여름이 돼야만 만날 수 있는 여름 과일의 여왕.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자두를 수확하는 첫날, 바구니에 사다리까지 옆에 끼고 자두밭으로 향하는데요. 발걸음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곳 김천에서는 매년 연한 껍질과 풍부한 과즙이 꽉 찬 자두를 재배하는데요. 아유, 빨갛게 너무 잘 익었네, 자두가. 올해는 햇볕이 좋았어. 잎사귀 뒤로 토실토실하게 연근 자두가 보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연글고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한 것만 골라서 수확을 하는데요. 이 품종은 대석 품종인데 지금이 제철입니다. 지금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나오는 제철 품종입니다. 지금이 딱 제철인 대석자두는 아삭아삭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맛이 더 강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품종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흰색 천. 이건 대체 왜 깔아놓으신 건가요? 이게 타이백이라고 합니다. 타이백을 깔기 전에는 햇볕을 위에 상부에만 봤는데 밑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타이백을 밑에서 햇빛을 반 사이에 고르게 밑에 부분도 다 고르게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백 농법으로 햇빛을 반사시켜 일조량을 늘려주는 건데요. 자두에 햇볕을 고르게 받게 해 당도를 더 높이고 예쁜 붉은색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수확한 자두가 바구니마다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자두 표면에 묻은 흰색 가루, 이건 뭔가요? 이거는 농약이 묻은 게 아닙니다. 과일에서 나오는 흰 가루 당분입니다. 이게. 잘 익어서 당분이 과일 껍질 밖으로 나온 겁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자두 하나 맛보고 가세요. 갓 수확한 자두, 직접 맛을 보는데요. 당도도 더 높은 것 같다. 아빠 농사를 잘 지었구만 올해는. 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내게 제일 맛있다. 우리 딸내미도 자두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뻐요. 그러면 뭐 아직도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조용히 해. 농사 실어봐요. 조용히 해. 동네 창피해. 충실하고 착한 그런 신랑감이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연락 좀 주세요. 웃는 얼굴이 예쁜 가족만큼 어여쁜 자두. 건강에도 참 좋은데요. 동의보감에는 더운 여름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진 자두를 먹으면 피로 회복과 갈증 해소, 식욕 증진 효과가 있으며 열독, 치통, 이질을 낫게 한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자두. 다량으로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은 몸속 유해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두를 먹을 때 나는 신맛은 사과산으로 원활한 소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A, 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기미, 주근깨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제철 자두.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선 쌉싸름한 커피와 잘 어울리는 달콤한 디저트로 변신한 자두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두로 만든 타르트예요. 자두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예쁜 타르트.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김천에 자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유명한 자두를 이용해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두 타르트,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잘 익은 자두를 사선으로 모양을 내 손질한 다음 미리 만들어둔 타르트 시트에 커스터드 크림을 가득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자두를 원형으로 모양을 잡아가며 장식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달콤한 살구잼을 코팅하듯 전면에 얇게 펴서 발라주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자두 타르트 완성!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입니다. 진짜 예쁘긴 예쁘다. 잘 잘라? 엄청 예쁘게 잘랐어. 먹기 좋게. 생긴 것만큼 맛도 좋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엄청 맛있어. 자두의 달콤함에 흠뻑 빠져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이라는데요. 아이. 엄마 안 줘서 싫어? 엄마 먹어서 짜증났어? 엄마 엄청 맛있는데. 아성이 이제 넣고 먹자. 아기도 본능적으로 아는 자두의 맛.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새콤달콤 과즙이 팡팡 터지는 자두 수확 현장에서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충남 아산시에 신품종 벼 해맑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5,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지역쌀 상표인 아산 맑은쌀 원료곡을 기존 재배종인 삼광에서 해맑은으로 대체하기 위해 올해 156헥타르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개발된 해맑은은 밥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수발화 저항성이 높고 도복에도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농진청은 앞으로도 지역 명품 상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강원도 영월과 홍천, 횡성을 중심으로 신품종 콩 대왕 2호의 종자 보급 및 농가 실증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왕 2호는 현재 두부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대원 품종보다 크기가 크고 색이 좋으며 성숙기가 이틀 정도 빠릅니다. 특히 재배 시 쓰러짐에 강하고 수확기에 껍질이 터지는 현상이 적어 기계 수확에 유리하며 고랭지를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강원농기원은 안정적인 종자 보급을 위해 올해 국가 종자 생산 체계에 대왕 2호를 포함하고 도내 자체 생산 및 시군 체종포 운영을 통해 재배 농가를 늘릴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충북 북부 지역의 우박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25일까지 확인된 잠정 피해 면적은 모두 202헥타르입니다. 농작물 품목별 피해는 과수류가 115헥타르, 고추 22헥타르, 옥수수 16헥타르, 잎담배 14헥타르 등입니다.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면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박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은 시군별 농작물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 발생 시 받을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는 시군과 행정적으로 연접한 시군은 기준 이하의 피해 면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우박 피해 농가 정밀 조사를 완료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농촌을 찾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관광, 숙박 등 체계적인 농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촌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도시민이 방문을 원하는 농촌 관광시설을 검색하고 해당 농촌 마을의 누리집이나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도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액티브키와 손을 잡고 농촌 여행 전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9월 전라북도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지역별, 계절별, 테마별 농촌관광 코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